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그 책을 출간하고 또 한국 상고사 환국을 집필하느라고 여러분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상고사 환국 원고를 탈고해서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면 그 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또 자주 뵙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국, 이 중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중국이라고 하는 명사를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란 말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서주시대 청동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이제 저 변방에서 중국에 거주하게 됐다고 하는 거기에서 중국이란 용어가 최초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 무왕의 나라 이름은 주나라고,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국가의 명칭이 아니고 중심, 중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을 뒤집어서 말하면 국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주가 저 서백, 서쪽 변방 국가였다가 그 중국에 와서 거주하게 됐다, 이 말은 그 주나라가 이제 국가의 중앙에 와서, 국가의 중심에 와서 거주하게 됐다, 그런 뜻으로 중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동기에 나타나는 중국은 국가의 이름이 아니고 중심이다, 중앙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헌상의 서경, 상서라고도 하지요. 상서에도 중국이란 말이 나오고 또 시경에도 중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경이나 서경이나 다 아까 그 청동기 명문에서와 같이 국가의 중앙이란 의미로 쓰였고 그 나라의 중심이란 의미로 쓰였고 국가의 명칭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국가의 명칭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나라의 수도, 도성이나 또는 황제가 거주하는 곳을 가리켜서 중국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자에 보면 그 제나라의 왕이 맹자를 만나서 선생님에게 중국에다가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만종의 녹으로서 대우해 가지고 국가의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은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맹자를 저 서울에다가 이 좋은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거처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아주 후한 녹으로서 대우를 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맹자에 나오는 그 중국은 국가의 이름이 아니고 그 나라의 수도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이 또
황제가 거주하는 곳을 중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송나라 같은 경우 처음에는 하남성 개봉 쪽에 수도를 했다가 나중에 밀려가지고 항주에 가서 수도를 했잖아요. 그럼 항주는 중심이 아니죠. 중앙이 아니죠. 저 남쪽 변방이지. 그런데 황제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국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앙의 의미가 있고 또 서울의 도성의 의미가 있고 황제나 왕이 거주하는 그런 의미로 중국이란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라고 할 때 중국이라고도 하지요. 중국의 다른 표현이 중화인데 그 중화라고 할 때의 그 중국은 이제 동서남북의 각기 다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쪽에 있는 민족은 동이족, 서융족, 남만족, 북적족, 그리고 중국의 화족. 그래서 중화,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의 중화, 그때의 중국은 문화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 중원에 거주하는 그 중원 문화다, 중원의 화족의 문화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 개념이지 역시 국가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이 그러면 그것은 문화적 개념이에요. 동방에 사는 이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동이가 국가의 명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동이족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란 용어는 그 나라의 가운데다 또는 그 나라의 수도 또는 그런 문화적 개념으로서 중화의 개념으로서 쓰였지 이것이 국가의 명칭으로 쓰인 일은 최소한 100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나라 이름이 청이죠. 그러면 청나라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중국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중앙을 차지한 그런 문화적인 의미로 중국이라고 했던 것이지 청나라가 중국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나라 이름이 청나라지 그 청나라의 이름이 중국이 아닌 것이죠. 가령 명나라 그러면 나라 이름은 명나라고 명나라가 우리 중국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중국이 황제의 나라로서 문화적인 국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문화적인 개념으로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쓴 거지 국가의 명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보면 하은주 이게 다 국가 이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진한당, 송원, 명청, 요금 이런 게 다 국가의 이름이에요. 그 국가의 이름은 별도로 있고 이들이 이제 자기들을 가리켜서 중국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황제의 나라다, 중원을 차지한 황제의 나라다 그런 뜻으로 쓴 거지 중국이 국가의 명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국가의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100년 전 청나라 때까지는 나라 이름이 중국이 아니고 청이고 명이고 당이고 한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문이 신해 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문화적인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손문이 정식으로
국가를 건국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뒤에는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와가지고 역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에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문화적인 개념이고, 대만의 그 공식 명칭은 대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국가의 국명으로 사용한 것은 1949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좌우가 되는 것이죠. 중국이란 용어를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역사적인 그런 준례에 따르면 국가의 명칭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명칭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중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우리가 지금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이란 명칭이 계속 이 중국에 있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0년 전까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은 없었고, 중국은 그 나라의 가운데다, 도성이다, 황제가 사는 서울이다, 또 아주 동서남북 변방에 비해서 이 문화적인 그런 중화의 나라 국가다, 이런 의미로 썼지, 중국을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70년 좌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란 명칭을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모택동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4,000년, 5,000년 동안 지배 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는 서구에서 새로 발생한 사상입니다. 중국의 전통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죠. 특히 이 정치를 지배한 사상은, 중국인의 정신을 지배한 사상은 유교, 불교고, 특히 정치를 지배한 사상은 공자의 유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모택동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유교가 숭상하는 주공과 공자를 배척했습니다. 그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림 비공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공산당은 중국의 전통 사상을 계승하지 않았다. 또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모택동이 홍위병의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 중국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문화를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도교 문화, 이게 중국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문화인데, 중국 공산당은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문화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고 그걸 다 파괴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90년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 공자를 모신 사당, 남경에 있는 그 공자를 모신 문묘의 대성전은 이 중국의 북경 다음으로 큰 데 아닙니까? 오히려 남경이 명나라 때에는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명나라에 있던 대성전에
공자를 모신 사당에 가보니까 거기서 공자의 그런 위패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파괴해버리고 거기서 어느 안악내가 애를 업고 수석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통 문화를 전부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중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현대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유교, 불교, 도교의 전통 사상이나 또 유교에서 행하는 그런 관혼상제 이런 문화를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막스 레닌의 사상을 계승한 신생국가입니다. 중국의 전통 사상을 계승하지 않은 국가라 이거야.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전통의 그런 그 유교의 관혼상제라든지 그런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전통 혼례라든가 무슨 전통 상례라든가 전통 제례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교의 전통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족보를 다 모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문화혁명 때 각 집안의 족보를 다 갖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각 유적지의 전통 유적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자 문묘에 그거 위패를 다 갖다 불태워 버리고 수석을 팔고 있으니까 수십 년 동안 공자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공자 제사를 지내는 그 8일무를 추면서 하는 그게 다 상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성균관에 와서 그걸 배워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중국은 중국 역사를 계승한, 중국 문화를 계승한, 중국 사상을 계승한 중국이 아니고 막스 레닌의 사상과 사회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 건립된 신생국가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중국 국민 자신들도 이 중국이란 명사가 수천 년 동안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된 일이 없다. 지금 현재의 중국은 1949년도에 중국 인민공화국이 건립돼 가지고 그 뒤에부터 중국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현재의 중국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사상을 계승한 중국이 아니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단절하고 부정하고 막스 레닌의 사회주의 사상을 사회주의 문화를 계승해서 건립된 신생국이다. 이것을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세계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중국을 국가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